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의 제280회 제1차 정례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회가 2025년 6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총 39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권호중, 이지원, 노종관, 보가영, 이상구, 조은석, 강성기, 박종갑, 김명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회가 2025년 6월 4일 수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10일간 진행됐습니다. 김행금 의장은 개회사에서 독립기념관에서 5일간 일정으로 열린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즐겨주기를 당부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있을 주요 안건들, 특히 결산심의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진행되었는지와 내년도 예산안 수립과 시책에 반영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꼼꼼한 검토와 심사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뒤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에서는 총 39개의 부의안건이 심사되어 처리되었습니다. 5개의 위원회에서 다양한 조례안, 개정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등의 부의안건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천안시의원으로 대표 발의된 16개의 안건과 천안시로부터 제출된 20개 안건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하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천안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부의안건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6건, 수정 가결 1건, 의견 채택 1건, 보류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부의안건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부의안건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1개 부의안건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15건, 동의안 가결 1건, 찬성 의견 채택 3건, 보류 2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있었던 5분 발언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공간의 문제, 특히 싱크홀과 그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아직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싱크홀이 보고된 바는 없지만 지방 치마, 도로분열, 흙포홀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치마 사고의 47%는 여름철에 집중되었으며 하수관 손상 사고만 놓고 보면 52%가 여름철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안시 역시 여름철을 대비한 선제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지하 안전 영향 평가의 확대 적용입니다. 둘째, 지하 시설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 신고 및 긴급 대응 시스템 마련입니다. 천안시가 지하 안전 관리에 있어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산림과 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산림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전체 면적의 약 48%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산불 관측된 건수가 전국 3위로 결코 산불 발생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시의 산림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 산불 진화 장비의 확대와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천안시의 산림 재난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산불 예방 진화대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 여건을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불 진화 장비의 확대와 천안시 산림 재난 전담팀의 신설, 그리고 산불 진화 대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선 유도봉의 설치, 관리, 체계 개선과 내구성 강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선 유도봉의 관리 상태가 교통사고 예방의 일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시설물이 오히려 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이 현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내구성이 검증된 내지대 제품으로 교체하여 예산 낭비와 반복적인 보수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파손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 안전의 최소 기준을 지키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나은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의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새롭게 시립된 천안시의 주거복지기금 계획에는 여전히 아동주거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동의 삶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제 천안시도 더 이상 아동주거권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세도 80%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한 천안형 아동주거 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주거 빈곤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주거복지팀을 확대 개편하여 주거복지과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천안시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차 지연의 문제입니다. 실시간 수요 예측과 AI 기반 배차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이용 대상 제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청각, 정신, 발달장애 등 실질적 교통약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운영체계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산불 대응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주민 산불 감축은 신고 또는 산불 감축 전용 CCTV에 발견된 산불 진화대 등을 통해 초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향을 바꿔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잘 활용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천안시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천안시가 AI 기반 도로 및 CCTV를 활용한 무인 시스템을 전환한다면 산불 대응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용현도시 관광개발 사업의 지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는 방문객들의 이용이 단순한 산책이나 낚시의 목적에 그치고 있으며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천안시는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레길, 공원, 휴양림 조성 등 각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개발 수익 단계에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 중심의 계획 수립입니다. 둘째,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담부서 중심의 TF팀 및 개발 추진단 구성입니다. 용현저수지 개발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주민 갈등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은 세 가지 제도적 기반을 제안합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도화입니다. 둘째, 편법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농업용 건축물 기준 정비입니다. 셋째, 환경성과 경관을 고려한 계획제도 도입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없이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천안시가 이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를 지키되 그 추진 방식에 있어 시민의 권리와 지역 공동체를 존중하는 행정 원칙을 확립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천안시가 사회적 안전 약자를 위한 범죄 피해 예방에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천안시가 범죄에 취약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회적 안전 약자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범죄 예방 인프라 설치로 사과 시대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범죄 피해 예방 교육과 정부 접근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범죄 피해 이후의 심리적 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안전 약자에게 휴대용 정보기, 셀프 디펜스 세일, 일시적 기능 삭제, 스마트 기기 등 안심 물품을 지원한다면 범죄 예방과 심리적 안정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제로 도시로 거듭나는 신뢰받는 천안시를 만들기에 관련 정책을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에 관한 뉴스 보도를 마칩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는 다가오는 여름 더위와 장마에 굴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더욱더 힘내서 일하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